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종시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그러한 그 이해도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세종시의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꼭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좀 들려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께 다른 지역의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주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주제는요, 주민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주민자치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주민자치의 필요성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로 주민참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범 운영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위원님들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충 그리고 어려움도 있으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현황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민자치의 어떤 참여 그리고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들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주민 참여 혹은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민자치의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민 참여 혹은 주민 자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 주민 자치나 주민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 주민자치나 주민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단체자치 쪽에 훨씬 더 많은 그런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인인 주민에 대한 자치 이 지역의 어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다소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선 주민자치가 왜 필요할까? 첫 번째가요. 바로 행정의 독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어떤 그 행정 특히 지방행정이나 어떤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책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프로세스들을 보면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내놓는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내놓는 과정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존재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어떤 공무원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 예, 그런 그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죠. 지역의 문제점이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안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해답을 내놓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내놓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행정 영역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의 독선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자적인 위치에서의 어떠한 그런 정책을 조금 우리가 막아보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민 참여 혹은 자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행정 영역에서 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지방공무원들 혹은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저 별로 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매일 뭐 이렇게 불만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도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우리가 정말 피부로 우리가 맞닿아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났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우리가 좀 제고시킬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우리 현장에서의 이야기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자치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의 민주주의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할 누군가를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그리고 시장도 뽑고요, 도지사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리고 대통령도 뽑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자, 우리의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현안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수요와 욕구를 잘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그들이 과연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사실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혹은 지역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정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지방의회나 지방정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아,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그 세종시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종시 주민자치회, 각 이 지역별로 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아주 우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제일 많이 그것에 관한 정보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생업에 종사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장치를 활용해서 주민 참여, 주민자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요. 주민자치가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 제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독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의 질 그리고 정책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의 대응성, 즉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과 정책의 대응성 당연히 올라가겠죠. 제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어떠한 참여 방법이 있을까요? 자, 사실은 주민자치 혹은 주민 참여 방법은요,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방법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방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혹은 공청회의 어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거나 혹은 뭐 지방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통하건 혹은 오프라인상에서건 여러 가지 그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시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처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간혹가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정말로 대표하는 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의 지방의회나 그리고 지방정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의회는 입법기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집행기구로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과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치 그리고 참여의 어떤 채널로서 주민자치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의 방법으로서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배경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주민자치나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종시 주민자치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도입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그 전에는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명되는 그러한 기구로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다소 주민 참여나 그리고 주민의 어떤 결정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다소 소극적인 그러한 역할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주민이 조금 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이 주민자치회가 도입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도입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자치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 주민 참여나 자치에 대한 요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의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죠. 바로 이러한 풀뿌리, 정말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이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요, 1999년도부터 읍면동의 어떤 기능 전환을 통해서 읍면동의 업무를 좀 축소하는 대신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죠. 사실은 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맨 처음에 운영할 때는요, 굉장히 아주 저희가 기대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읍면 동사무소였다가 주민자치센터,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자치의 공간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정말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보자 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역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을 보면요, 주민자치 구심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수동적인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보다는 어쩐지 문화여가센터,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공간 혹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더 치중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권한과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주민자치회는요, 풀뿌리 자치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선한 그러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는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기구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개선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당연히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지방자치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특별법에 한 그 조항으로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도 좀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좀 그 주민자치에 관한 별도 법이 있거나 혹은 2020년도에 우리가 그 38년 만에 그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들이 꽤 이렇게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꽤 우리가 거기 삽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에도 이 주민자치에 관한 그 법률 혹은 조항들이 삽입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그 주민자치에 관한 이 법률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적으로 뭐 별도의 어떤 법률이 있거나 혹은 지방자치법에 이 주민자치에 관한 그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를 어느 지역에서나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23년도에 좀 전에 2010년도에 그 특별법은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7월 4일에 새롭게 그 제정된 법률 40조에 이 주민자치에 관한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더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 관한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개선하고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권한 을 조금 더 보강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어쨌든 그 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자치 현장으로 이렇게 그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1단계는 2013년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1단계 때 총 31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고요.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9개 읍면동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많은 지역에서 지금 그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세종시 여러 그 다양한 그 이 동에서 하시는 그 주민자치회는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규 위원님들도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활동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의 비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근거 조항은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구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그리고 2023년도에 제정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 형태는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자문기구였다면 주민자치회는요. 읍면동 주민자치기구입니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주요 기능이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 그리고 읍면동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요. 주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읍면동의 업무에 대해서 사전 협의의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를 주민자치회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권한만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한이 넓어졌다라고 하면 그에 수반되는 책임의 영역도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아졌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요. 그 대표성이 조금 다소 미약했다. 뭐 예전에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 중심으로 이것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주민자치에 있어서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 대표성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예, 다문화 그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경제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다양한 그 수요,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표성,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안이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그 현황이나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할 때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정책 대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 지자체와의, 지방정부와의 관계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사실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주도적으로 어떠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는요,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위치에서 자, 공공부문에서 뭔가 결정해 주겠지. 우리가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 정책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정부와 그리고 공공영역과 대등한 관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시간에는 이렇게 그 왜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종시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분들은 이제 세종시의 여러 지역의 주민자치의 위원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민자치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부 그리고 여러 가지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애초에 가지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자신감이나 사명감 이런 것들 절대 잃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계속 그 처음에 가지셨던 그런 마음, 그런 사명감 끝까지 계속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혹은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좀 논의를 혹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혹은 주민자치의 가장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주민자치 혹은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 그리고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이 국민들 혹은 많은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이요, 이 자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그렇게 우리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에도요, 생각보다 별로 사람들이 혹은 주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혹은 많은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주민자치회가 잘 되려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들, 곧 그 지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인들이 사실은 이 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역시 우리가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주민자치의 어떤 운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들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소통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요. 사실은요. 이 세종시는 굉장히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잘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주민자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이 주민자치의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지금 자녀분들 혹은 자녀분들을 또 출가시킨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가족의 구성 범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요, 저희 부부가 있고요.
제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는 3식구입니다. 예, 소가족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가족 구성원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보다 또 크신 분도 있고, 예, 뭐 작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규모가 작은 살림살이를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저한테요, 저 지금 저 3식구 저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다음 달부터,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저희 그 위에 형님 4분 계신데, 자, 뭐 다 같이 합쳐가지고, 뭐 저한테 다 살림 한번 꾸려보세요 하면,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소규모의, 작은 규모의 어떤 살림살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사람 살림살이하고 10사람 살림살이하고 어디가 더 수월하세요? 3사람이 훨씬 더 수월하죠. 10사람은요, 구성원이 너무 많으니까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예, 뭐 먹을 것도 챙겨야 되죠. 교육도 챙겨야 되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홀가분하죠.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 그 아침에 아침밥 챙겨주고 저도 서둘러 나왔는데요. 예. 자, 그래서요, 자치의 규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야 되는데, 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통의 범위도 커집니다. 근데 잘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게 읍면동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 주민자치 혹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가서 우리가 이 참여의 범위나 혹은 뭐 타운홀 미팅하는 거 보면, 와, 저게 다야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합의를 이루기도 훨씬 쉽습니다. 예, 몇 명만 모여서 얘기하면 끝이죠. 근데 지금 읍 단위, 면 단위, 동 단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요, 세종시 너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이 주민자치의 규모도 조금 더 소규모로,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영역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우리나라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 주민들이요, 자치에 대한 관심도 좀 적지만요, 주민자치회의에 관한 참여도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런 그 평가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주민자치회 그 위원으로 몇 번 어플라이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상하게 계속 탈락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렇게 제비 뽑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주 투명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그 위원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공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종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종시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독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나 주민자치 혹은 참여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쨌든 주민자치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결정해 나갈 텐데요. 이때 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시선, 그리고 그들의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혹은 주민자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 그리고 위원으로서의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세종시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주민자치에는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하실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 심의기구나 혹은 자문기구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보다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 어떻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지방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정부에서 사실 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넉넉한 그 지방정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회의에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주민자치회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좀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요즘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요, 주민자치회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만 그것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많이 겪고 있는 뭐 그 인구 그 유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그 고령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주민자치회에서 자, 우리가 단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정부, 그리고 다양한 그 어떤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셔가지고요,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범 실시 단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노정됐던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완하셔서 세종시의 주민자치회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과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의에서 아주 그 성공적으로 성과를 냈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민자치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하게 어떤 심의기구나 자문기구였다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주민자치회는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실제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종시에서의 여러 가지 성과들, 주민자치의 성과들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려주시면 제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충북 청주시 그 모충동의 주민자치회 그 사랑의 김장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김장, 뭐 최근에는 사실 김장 안 하는 그런 가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김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들어서서 이렇게 김장을 하지 않는 가구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자,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이 가구들을 조금 좀 보듬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충북 청주시 모충동의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라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좀 김장을 좀 같이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바로 이 김장 사업을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행위를 통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얼마나 요즘에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우리 지역에 사는 어떤 그 연대 의식을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바로 이 김장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축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는 그러한 주민들로서의 어떤 연대 의식까지도 이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 공고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대전 갈마 일동의 재활용 분리 수거함 사업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 아파트에 그 분리수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그 재활용을 분리하거나 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전 갈마 일동에는 일반 주택가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전 갈마 일동의 그 주민자치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바로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전 갈마 일동 주민자치회에서는요, 자, 쓰레기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늘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못 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그 방법 혹은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양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아이디어도 훨씬 더 좋아지고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전 갈마 일동에서요, 자,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 저 단어가 굉장히 근사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 분리수거함을 갖다가 설치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자,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만 있었던 그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이 주택단지의 그 골목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갈마 일동에서는요, 이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사실은 재활용 이 분리수거함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과의 이 계속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분리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 없는 그 동네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분리수거만 우리가 설치해서 이 분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를 쓰레기 없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 모든 지역 주민들이 바로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어떤 재활용 분리수거함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발현됐던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산구, 여기서 말하는 광산구는 바로 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구의 그 어룡동 주민자치회 사례입니다. 자, 요즘에 사실은요,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놀 곳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수험생이 있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별로 놀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혹은 학원에 가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위한 공간에 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디 게임방에 가 있든지 아니면 PC방에 가든지, 그리고 또 조금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어디론가 또 학원에 옮겨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요즘 아주 청소년 계층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산구 어룡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요, 바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삭막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지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 지역의 역사 혹은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구 어룡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룡동 일대 청소년들이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요, 어룡동 일대를 탐방하고, 그리고 이 어느 지역이나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사실은 이 세종시도요, 아마 여러분들 지역 곳곳에 굉장히 역사적인 어떠한 그러한 장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룡동 주민자치회에서는요,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학생들을 이제 니네 학원, 그리고 혹은 게임방, PC방 이런 거 좀 줄이고 우리랑 같이 주말에는 좀 우리 지역도 탐방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방문해보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합니다. 예, 학부모들이 뭔가 학원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문화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는 훨씬 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어른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룡동의 주민자치 이 어룡탐방 프로그램은요, 아이들, 청소년들에서 성인으로까지 이 탐방의 이 규모가 더 확장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참조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산시 취암동의 마더박스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산시 취암동의 마더박스 사업은요,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바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어느 지역이나 그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임산부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 혹은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산시 취암동에서는요, 자, 이 임산부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너무 일률적이더라. 그리고 어떤 수요자 중심의, 즉 그러니까 임산부가 어떤 자기의 어떤 수요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이더라. 지방정부에서 공급자적인 마인드로 그러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에 어떤 모티브를 받아서 이 마더박스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당연히 그 임산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더박스 사업은요, 취암동 관내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 그러한 시민에게 그 5만 원 상당의 어떤 그 상품권을 지급하고요. 예전에는 어떠한 딱 일률화된 그리고 규격화된 그러한 어떠한 그 출산 내 도움이 되는 육아용품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임산부가 혹은 그 가족이 가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더박스 사업도 역시 굉장히 그 수요자 중심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수렴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그 성공적인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세종시에서 아마 굉장히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겁니다. 향후에도 이 세종시에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여러 그 주민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그러한 자치 사업을 많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사업을 하실 때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적인 시각보다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수요자의 어떤 시선과 관심과 그리고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그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논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종시의 주민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그 활동 아주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하게 잘 해나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